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학2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어떻게 극한을 계산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위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각톡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수의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고서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랑 gx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랑 gx에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이 1에서의 극한은 어디로 가요? 먼저 fx는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2차 함수겠죠. 그죠?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져요? 얘는 이번에는 1로 갈 때 여기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0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볼게요. 좀 붉은색 쪽으로 여기 gx는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이 그쵸 2에 가까워 1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각각의 극한을 우리가 구하는 연습을 지난 시간에 했으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fx 더하기 gx를 생각해 보시면 fx 더하기 gx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죠? x제곱 x랑 x 지워지고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그쵸? 이 함수를 hx라고 합시다. hx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의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이런 모양의 그래프 얘가 x제곱 플러스 1 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짐 x가 뭐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1이 여기 있어서 함수가 극한이 1로 보내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 있는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2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극한의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각각을 구했을 때 극한의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한 거랑 함수를 먼저 더해준 다음에 그 극한을 구한 거랑 결과가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 함수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성질이 이제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두 함수 fx, gx가 극한이 a에서의 극한과 a에서 극한이 둘 다 존재할 때 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극한의 값은 알파, 이 극한의 값은 베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기입니다. 존재를 할 때 첫 번째는 여기에 상수는 밖으로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에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배의 f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 숫자 2를 상수 2를 리미트 바깥으로 빼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fx가 x는 a에서 극한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2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의 합을 따로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리미트에 x는 a로 갈 때 여기서 지금 fx 더하기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리미트를 마치 분배하듯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빼기도 마찬가지죠. 3번은 빼기니까 빼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4번은 이제 곱셈이 되는 거죠. 곱셈. 4번은 리미트 fx, gx 이렇게 곱한 함수가 있을 때는 똑같이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각각을 리미트를 구해서 곱한 거랑 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5번은 나누기예요. 5번 나누기죠. 5번 나누기인데 이때 주의할 것. 얘도 지금 리미트가 이렇게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리미트가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분모가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다 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죠. 이 조건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앞으로 이제 언제 자주 쓰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식으로 계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극한에 대한 성질 아니까 극한값 구할 때 계산 바로바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를 할 때 얘네들 갖고서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만족할 때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 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실 텐데요. 문제 1번에서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푸는 사람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런 얘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1 이렇게 구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그냥 그래프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프를 봐서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1인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y는 2x-1이면 x가 2로 갈 때 x가 뭐 2로 갈 때 x가 이쯤 이렇게 갈 때 여기서 극한이 여기가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함수값이 3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구할 텐데 얘를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 하면 얘는 교과서에 오늘 배운 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리미트 x는 2로 갈 때 얘가 2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1, 상수함수는 그냥 1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1이라는 이 식을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함수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1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 값이 2로 가니까 4가 되고요. 빼기 1 해서 3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3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 이런 애들 극한을 구할 때는 그냥 대입하세요. 뭘 대입하냐면 x가 2로 간다라고 하면은 2를 대입하시고 x가 -1로 간다라고 하면은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연속까지 배우면 더 그 이유가 명확해지겠지만 지금도 그냥 다항함수를 만났을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에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은 얘를 그냥 -1을 대입해서 -1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별다른 풀이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함수라서 이런 걸 쓸 텐데 우리가 아직 연속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뭐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각각을 그냥 대입해 버리세요. 다항함수일 때는 그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항함수일 때는 극한의 값, 여기 마이너스 1에 있는 극한의 값이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다항함수일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fx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a에서 함수 값이랑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연속을 배운 다음에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극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로 이용한 극한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3번하고 4번은 또 처음 보는 꼴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색깔을 바꿀게요. 3번은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0x 플러스 1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니까 극한값 구할 수 있어요. 극한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리미트 쪼개라는 얘기예요. 10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식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식이 복잡해지면은 지금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 각자 넣어서 대입해도 되지만 식이 복잡해지면은 쪼개서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무튼 리미트를 지금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0에서 쪼개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극한은 얘가 1로 가고요. 두 번째는 2로 가니까 결국에는 2가 나오겠죠. 각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분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4번의 분수로 되어 있더라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각각의 극한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3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그렇게 해주시면은 분모는 4로 가고 분자는 6으로 가서 2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하는 연습은 전부 다 각각의 극한이 존재를 할 때 걔네들의 리미트를 분리시키는 연습을 한 거예요. 반대로 리미트를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미트가 따로 곱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 각각의 리미트 값, 함수값, 극한 값이 존재를 하면은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등호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예제 1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좀 쉬운 내용이었고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우리가 1번에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극한을 그리려고 보니까 못 구하겠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구할 수도 있는데 못 그리면 못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얘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지금은 얘는 그릴 수 있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아까 방법처럼 4번에서처럼 분수 형태니까 그냥 대입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면은 이제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푼다면 얘는 뭐 0분의 0 이렇게 쓰면은 얘를 0이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얘는 틀린 풀이다. 어디서부터 틀렸냐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부터 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5번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예요. 그죠?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닐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이렇게 분모의 극한을 구했을 때 0이 나오고 분자도 구해보면 0이 나와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0분의 0꼴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0분의 0꼴을 구할 때 사실은 이거 똑같은 문제를 아마 극한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분모가. 고1 때 배웠던 인수 정리예요. 분자도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도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의 올바른 풀이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얘가 x-1, x 플러스 1로 분자를 인수분해하고 얘를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한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이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지금 0이 아닌 상태예요. 식에서.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시고 약분을 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을 구해주시는 거죠. 그럼 얘는 대입하니까 2다 라고 구하시는 게 0분의 0꼴 형태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1번 밑에 지문을 보시면 분수 형태의 극한에서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갈 때 극한이 fx, gx가 다항식이면은 인수분해하여 극한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제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서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약분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형태도 봐야 돼요. 2번 형태를 보는데 2번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로 가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넣어보면은 0으로 가요. 얘도 0분의 0꼴인데 얘는 분자가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변형해 줘야 돼요. 아까는 약분을 해서 식을 변형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식을 변형하는데 분모에 무리식이 있으니까 얘를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1 마이너스 1인데 분자를 유리화를 해줘요. x-1 플러스 1로 이렇게 똑같이 분모에도 루트에 x-1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 분모에 있는 식을 그대로 두고요. 이 분자에 있는 식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1, x-1 빼기 1이니까 x-2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2랑 x-a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에 x-1 플러스 1분의 1 요극한을 구하는 걸로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2를 대입하시면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밑에 있죠. 교과서에 보시면 구하고 또는 근호가 있으면 무리식이 있으면은 분자 분모를 유리화하여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 자체가 방법이에요.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 나왔을 때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하는구나. 얘는 0분의 0꼴인데 다항식이 아니니까 유리화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는 문제 2번에서도 문제 2번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멈춘 다음에 풀고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풀었다고 보시고 한번 2번이랑 4번 두 개를 풀어볼게요. 그죠? 2번 마찬가지죠. 2번 여기 2번에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x-1분의 얘가 뭐가 돼요 지금? x-1분의 3차, 2차, 1차, 1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지금 1을 분모에 대입하면 0이고 1을 분자에 대입해도 0이니까 0분의 0꼴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0분의 0꼴은 극한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얘가 분자도 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조립제법 써주셔도 돼요. 조립제법을 1 까먹지 않으셨겠죠. 1-1에 1, 1, 1, 2, 2, 1, 1 이렇게 되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2x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남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서 얘는 다항식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4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똑같죠? 문제 4번을 보시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0을 대입하면은 분모가 0 나오죠. 그쵸? 분모의 시계값이 0 나오고 분자도 0 나오는 거니까 얘는 유리화를 하라는 거예요. 분모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유리화를 해서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분자에도 곱할 때 조금 식을 바꿔주시면 이 x로 묶어버릴게요. x가 0으로 갈 때 0이 되게 하는 인자가 x니까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리화할 때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식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x가 남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약분이 돼서 분모 분자를 0분의 0꼴로 만드는 애가 지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0을 대입하면은 얘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2니까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0분의 0꼴일 때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은 이제 예제 1번이랑 다른 형태의 문제예요. 특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 무한대로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규칙, 특히 무한대로 갈 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무한대가 들어간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또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때 무한대로 구하는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식을 변형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죠.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x분의 1은 그렇죠?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x분의 1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반비례 모양이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0에 가까워지니까 함수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얘가 0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양수인데 무한대니까 양수죠. 양수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분모가 예를 들어서 분모가 x가
1이면 1이고 2면은 2분의 1이고 3이면 3분의 1이고 4면 4분의 1이고 쭉쭉쭉 커지는데 이렇게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죠. 작아져요.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뭐 피자를 한 판을 2명이서 먹으면은 반, 4조각씩 먹을 수 있지만 8명이서 먹으면 한 조각씩밖에 못 먹죠. 무한히 많아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 양이 점점 줄어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분모가 커지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도 0으로 가는 거는 같은 이유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차수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인데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가 2차면은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x 차수가 크면 클수록 증가하는 폭이 커져요. 증가하는 폭이 커져서 차수가 큰 애를 극한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수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4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죠. 그 다음에 x분의 1 라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 나누면은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있는 x분의 1 x제곱분의 1 x분의 1 x제곱분의 5 이런 애들은 전부 다 0에 가까워져요. 그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여기 있는 4랑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버리고 0으로 가고 다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결국에는 상수인 4분의 1만 남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4분의 1은 어떤 수냐면 원래 있었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 4랑 분자의 최고차항 1이 남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풀어보셨는데요. 예제 1번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해 둬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형태, 분모 분자. 지금 분자에 무한대 넣으면은 값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도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갈 거고요. 다항함수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x가 커지면 함수값도 무한히 커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를 나누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나누실 때 여기 얘는 차수를 비교하셔야 돼요. 차수를 비교하셔서 얘가 분모 차수가 분자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x분의 1차분의 2차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차분의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2차가 훨씬 빨리 커져요. 무한대로 갈 때. 훨씬 빨리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값을 구하면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똑같이 분모에 일단은
항상 이 규칙은 분자의 아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세요.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그죠? 아까 우리가 x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얘가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면은 얘가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고요. 극한이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차분의 1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케이스 볼게요. 2번. 그래서 여기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2번을 보시면 2번 좀 다른 형태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얘도 무한대로 가요. x가 커지면 쭉 커지죠. 빼기에 x도 무한히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꼴.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극한이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케이스 3개로 나눴던 차수별로 이런 것처럼 한 번에 정할 수가 없어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해봐야 알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 정할 수 없는 형태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형의 형태는 그냥 케이스별로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나와 있을 때는 얘를 유리화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애를 써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x제곱이니까 지워지고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의 최고차 항은 지금 뭐가 되죠? 분모의 최고차 항은 x가 되죠. x가 되는 거예요. x, 여기 있는 요 x. 여기도 마찬가지죠. 루트 x 제곱인데 얘를 결국에는 루트를 벗기면은 얘도 1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얘가 뭐가 돼요? 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x분의 1 되고요.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x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x가 커지면 상수들은 영향이 없지만 여기 있는 x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x가 커지면 0으로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극한이 1, 1, 1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형태의 부정형의 극한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공부한 내용을 문제 3번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의 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뭐 식 정리하면 똑같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얘가 전개하면 3x 제곱에 그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얘를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분모의 x분의 이런 꼴,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요.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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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커지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 남는 거는 1분의 3이 돼서 3이 남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다항식 분의 다항식 꼴인데 얘가 차수가 같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1분의 3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1번, 문제 1번에 1번도 안 풀어봤지만 풀어보시면 반드시 2가 나올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분모 문제 무한대 형태가 있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문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 3번에서 2번을 풀어봤는데 4번을 하나만 더 풀어보고 다음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하고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세요. 4번 뭐 계산이죠. 얘도 지금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정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를 해서 분모에 이렇게 없는 식을 하나 곱해주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똑같은 식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식 있는 걸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위의 식을 계산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곱 지워지고 요 식은 2x가 나오겠죠. 요 분자에 있는 식은 여기가 2x가 나올 거예요. 2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얘도 최고차항 비교하는 의미에서 구할 수 있는데 분모 분자를 이제 얘는 뭐가 된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예요. 처음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는데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는데 얘는 지금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 거죠.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분모가 최고차항이 2차인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나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양변을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이 x니까 x로 나눠줘 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때 이 x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x제곱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 이렇게 되고 얘는 x분의 1이 0으로 가고 x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2분의 2가 돼서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사실은 얘도 이 상황에서도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같을 때 개수 비교를 했잖아요. 최고차항 개수 비교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얘는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된 거예요. 분자에 있는 최고차항 개수가
2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 1이 사실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2가 돼서 1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대신에 풀이 과정을 쓰실 때, 서술형이나 풀이 과정을 쓰실 때는 한 단계 거쳐서, 요 단계까지 다 거쳐서 써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에 있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어느 거냐면 여기 21페이지에 있는 여기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얘가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 g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해요. 극한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대요. 이때 결과는 뭐냐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왜 그런지 증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fx의 극한, x는 a에서의 극한은 우리 오늘 배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gx분의 fx 곱하기 g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gx가 약분되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gx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극한이 지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리미트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리미트 gx분의 fx. 왜냐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띄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존재를 하니까. 그죠? 분수함수일 때 여기 두 개, 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를 하니까 두 개의 곱으로 리미트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극한은 알파로 수렴하고 두 번째 극한은 0으로 수렴하니까 알파 곱하기 0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는 a에서 fx의 극한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0분의 0꼴 만약에 리미트 gx분의 hx fx라는 애가 극한이 존재하고 이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특수한 성질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게 언제 쓰이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예제 같은 경우에 자주 쓰이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수 형태의 함수의 극한이 수렴을 해요. 그쵸?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은 0으로 가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은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므로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지금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 극한 x가 1로 갈 때 이 극한은 1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b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쓰고 나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b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얘가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뭐가 되지?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극한의 값을 다시 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가 x-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약분에서 지워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a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나와야 되죠. 5가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a가 그쵸? a가 3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3이 되고요. b는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겠죠. 요거에 같은 문제가 문제 4번에 있으니까 이 문제 4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풀면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문제 4번을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맞는지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